어제 유럽의 3개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폴란드의 대통령 선거, 포르투갈의 조기 총선, 또 루마니아의 대통령 선거인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유럽에서 극우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치러진 3개 나라의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이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제가 슈퍼 선데이. 네. 였다고요. 사실 뭐 큰 나라들은 아닌데 그래도 세 나라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세 개 나라 모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럽 안보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유럽 전역에서 뭐 유럽뿐만 아닌데 이제 극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에서도 역시 그런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유권자들의 표심의 향방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또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 세 나라의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경우에는 뭐 우리랑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폴란드하고 많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폴란드를 통해서 나토 회원국 지역으로 많이 이 방산 산업이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폴란드의 이번 뭐 선거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요. 그런 경향은 뭐 루마니아라든지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하고도 지금 최근에 경제 협력이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세 나라 선거 뭐 결과도 궁금하고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폴란드부터. 예, 이 폴란드는 이번에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이 속한 강경우파 성향의 법과정의당이 있습니다. 이 법과정의당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의 카롤 나브로스키 후보 그리고 도날드 투스크 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진보 성향 시민연합의 라파 트샤코프스키 후보 등 13명의 정당 후보들이 경쟁하는 대선이었습니다. 네. 지금 거의 개표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은 중도 진보 성향의 트샤스 코프스키 후보가 31.2%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2위에 머물렀는데 네. 이걸 대역전하는 데 성공해서 어쨌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의 그 나브로스키 후보는 29.7%, 그리고 3위는 극우 성향의 정당의 후보가 14.5%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모든 후보가 다 과반 득표를 얻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 두 후보 상위 1위와 2위 후보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2차 결선 투표에서 재대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트샤스코프스키 후보 네. 어떤 인물인지 이름이 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이번 폴란드 대통령 선거는 이제 2차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투샤코프스키 후보가 또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1972년 바르샤바 태생이고요. 아버지가 유명한 재즈 연주자이자 작곡자라고 해요. 본인도 어렸을 때는 아역 배우를 했다고 하는데 집안에 예술가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2009년에 유럽 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이 중도 진보 성향 정부에서 뭐 행정 디지털부 장관 이런 것들을 역임을 했고 2015년에 총선에 당선돼서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유의되는 경력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 바르샤바 시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2020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실패를 해서 2024년 작년에 다시 바르샤바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물러난 상태죠. 네. 성향은 중도 진보 성향이고요. 자유, 인간의 존엄성, 뭐 민주주의, 평등,
법치 또 사회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시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해서는 이제 비교적 우호적인데 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또는 이주자에 대해서는 지금 좀 복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공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에서 폴란드의 역할을 좀 확대하는 쪽을 지지하고 있고 또 나토에 대해서도 매우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네. 지금 현재 총리인 도널드 투스크 총리의 정책과 거의 일치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손발을 잘 맞춰서 뭐 앞으로 이제 정부를 주도하지 않을까 큰 그렇게, 변화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에서 트자스코프스키와 이제 재대결을 하게 되는 카롤 나브로스키 네. 이 사람은 1983년생이고 네. 자유노조 운동의 발상지죠. 그단스크 출신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출신이고 뭐 국립추모연구소 또 2차 세계대전 박물관 이런 거 관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매우 폴란드 민족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좀 과다할 정도로 자국 중심주의적이고 또 보수적인 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신봉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 뭐 결혼관이라든지 성소수자 관계 이런 데에서는 좀 상당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입니다. 네. 군비 확대 나토 역할에 대해서는 뭐 역시 강하게 지지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1차 투표에서 역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워낙은 이 나브롭스키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금 뭐 앞서 나가는 우세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1차 투표 결과가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하고 많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지난 5월 1일에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후보 뭐 어떤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뭐 어떤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가 나를 지지했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투표가 6월 1일에 치러진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사실 좀 근소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를 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13개 정당의 후보들이 1차 투표에서 대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의 다른 군소정당들의 지지표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던 이 극우 포퓰리즘 성향 자유독립연맹의 멘트젠 후보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 멘트젠은 매우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소셜미디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꽤 높습니다. 뭐 틱톡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폴란드 정치인이다. 이렇게도 꼽혀지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전체주의적 조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뭐 대통령이 된다면은 탈퇴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가 지금 매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6월 1일에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1차 대선 결과가 무효화되면서 다시 치러진 거죠. 예, 루마니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유럽의 최빈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데 정치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불안정해요. 지난해 11월에 워낙 대선이 이때 치러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1차 투표 과정에서 러시아가 대선 1차 투표 결과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이게 이제 법원에서까지 이제 뭐 판결을 해서 결국에는 1차 투표 결과를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이번에 치러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 1차 투표에서는 극우 후보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5월 4일에 1차 투표가 있었고 1차 투표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 이제 결속동맹의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중도 성향의 무소속 후보 니쿠쇼르 단 후보가 2위였는데 네. 여기서도 역시 요번에 이제 최종 결선 개표 결과 뒤집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 단 후보가 예상과 달리 이제 극우 이 시미온 후보를 큰 표차로 제치고 승리하는 대이변이었습니다. 네. 54%를 득표했고 시미온 후보가 46%를 득표했는데 거의 8%포인트 격차잖아요. 네. 워낙은 아주 막상막하일 것이다.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큰 격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뭐 즉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니쿠쇼르 단 차기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된 건데 네. 어떤 인물인가요? 단 당선자는 1969년생입니다. 그리고 저명한 수학자 출신이에요. 네. 뭐 예전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여러 번 금메달을 받은 적이 있고 프랑스 대학에서 수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는 부동산 불법 개발에 저항하는 이 시민운동을 주도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2020년에 수도 부쿠레슈티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 전까지 이제 시장으로 재임을 했죠. 네. 성향은 중도 성향이고 아주 확실한 친사방 노선입니다. 특히 반부패 또 뭐 투명성 강화, 디지털 행정 개혁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이번에 내걸었습니다. 네, 그간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네. 건 어떤 걸까요? 특히 이제 중도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이번에 다시 치러지게 된 이제 뭐 그 대선에서 결국에는 좀 친유럽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좀 청렴한 이미지가 있고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왔던 일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행정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외세 개입 논란이 이번에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앞서서 작년에 12월에 치러졌던 대선 1차 투표가 러시아 개입으로 이제 네.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 텔레그램의 대표인 그 파벨 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출신이죠. 네, 네. 근데 이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18일 낮에 갑자기 한 서유럽 국가가 자기에게 이번 투표에 좀 대입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요청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네. 이건 뭐냐? 어떤 나라냐라고 갑자기 이제 이게 화제가 됐는데 메시지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고 바게트 아이콘을 그 메시지에 딱 붙였습니다. 그러면 너무 알겠잖아요. 너무 알겠잖아요. 프랑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선관위라든지 네. 정부에서는 이것 자체가 선거 러시아의 또 다른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제 이거 부인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이처럼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뭐 어떤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극우파가 좀 많은 네.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게 확인이 된 건데 극우가 강세인 이유. 뭐 어떤 가장 걸까요?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루마니아가 뭐 이제는 유럽의 채빈국 국가도 아니고 네.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3%대거든요.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다 좀 악화되면서 역시 루마니아 내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면이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좀 극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제로 많은 인구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면이 있다고 해요. 네. 또 우크라이나전도 역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루마니아가 러시아와 가까이 있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 들어서는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전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우파 극우파 정치인들이 또 어떤 극우 세력의 결집을 또 많이
부추기는 역할도 했는데 그런 성향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재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의 조기 총선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포르투갈 중도 우파 정부 출범 지금 한 1년 정도 네. 지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총선을 이 치르게 나라도 됐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불안하죠. 네. 지난 3년 동안에 총선만 이번이 3번째예요. 매년 거의 매년 총선을 그러네요. 했다고 하니까 아,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네.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시 총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는 지난 3월에 현재 중도 우파 정부 몬테네그로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가 네. 불신임을 당해서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해서 이제 의회가 해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몬테네그로 총리가 설립한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정부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또 고객으로부터 그래서 좀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다라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 여론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좀 등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이 총리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이 몬테네그로 총리는 아예 그냥 나는 불신임 투표를 아마로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신임이 결국엔 되면서 네. 이번 이제 조기 총선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소유주가 총리는 아닌데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조금 이런 고질적인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됐죠.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최종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몬테네그로 총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중도 네. 우파 민주동맹 그룹이 1위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득표율이 3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반 득표를 과반은 안 못했어요. 됐고. 근데 네. 해산되기 전에 몬테네그로 총리가 이끌었던 그 기존 이 정부도 소수 정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소수 정부가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2위는 23.4%를 득표한 중도 좌파 사회당이고요. 또 3위는 22.6%를 득표한 극우 정당 셰가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3개국의 선거 결과를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네. 이 두 개 나라에서는 친유럽 중도파가 이제 승리를 했고 네. 한 셈이 됐는데 다만 이제 극우세가 세 나라 모두에게 만만치가 않고 요 선거를 통해서 그 이전보다도 더 이제 어떤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까지도 보여줬다라는 면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유럽에서의 극우 세력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예, 이렇게. 원래 포르투갈에서는 그렇게 극우적인 움직임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최근에 이 셰가 정당이 아주 극우세가 약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 정부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런 불안정을 안정시키는 데에 따라서 네. 향후에 좀 이런 알겠습니다. 변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슈퍼선데이 선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